대한민국 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스캇 가렛 의원이 위안부 기린비를 찾고 아픈 역사와 숭고한 의인들의 뜻을 잊지 말자고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 한글 학교가 2,000개에 달하고 10만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장이 최근 불거진 경찰의 과잉 체포 논란에 대해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는 저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69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년 전 대한민국 광복을 기뻐하며 울려 퍼졌던 힘찬 만세 소리가 오늘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한인 동포들은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고 한 목소리로 광복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땅을 되찾은 그날의 감격을 되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환경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뉴욕을 방문 중인 국가보훈처 이경근 국장이 대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뉴욕시구 광복회 윤진희 부회장의 기념사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광복절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독립유공자 분들과 애국 선열님 그리고 그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36년간 온갖 역경을 감내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69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국민들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도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 연방하원 스캇 가렛 의원이 버겐 청사 앞에 위안부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숭고한 의인들의 뜻을 잊지 말자고 주문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해켄색이 위치한 버겐 카운티 법원 앞 뉴저지 5지역구를 대표하는 스캇 가렛 연방 하원 의원이 이른 아침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69주년을 맞아 법원 앞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시민참여센터 한인 인턴 학생들을 만난 가렛 의원은 한국이 일본의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기까지는 위안부 할머니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어려웠던 삶을 기억하자고 역설했습니다. Korea threw off the shackles of oppression for that country and became a free and independent state. So too, all of us should recognize this as a day to throw off the shackles of the harm and the gruesome conduct of the past as we pay homage and respect the dignity of these women as well. 올 11월 본선거에서 연방 하원직 7선에 도전하는 스캇 가렛 의원은 한인들이 경제와 교육,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한인 사회 이슈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Economy is better so that they can actually get a job. How can we actually make sure that there's good education opportunities available for them? How can we make sure that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those are all things that I have worked on and will continue to work on for the community. 가렛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뉴저지 제5지역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를 비롯 워렌, 서섹스, 퍼세이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렛 의원은 올해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한인 후보 로이조와 대결을 펼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전 세계 한글 학교가 2,000개에 달하고 10만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월 실시한 한글학교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 세계 166개국에서 총 1,918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만 6,397명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5,33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륙별로 한글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북미 지역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두 나라에만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1,07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는 뉴욕 일원에만 171곳이 운영돼 캘리포니아 일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한글 학교가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미주 지역 다음으로는 아시아 대양주가 363개교, 러시아 독립국가연합이 240개교, 유럽 111개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남미는 89개교, 아프리카, 중동은 45개교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역사상 최초의 한글 학교는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1906년 세웠으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한글 학교는 중국에 있는 정음 우리말 학교로 2012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40대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 등으로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장이 시민들에게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는 저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뉴욕 시민들은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체포 시 시민의 의무로서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고 이후 법원 체계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의사표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빌 브렌튼 뉴욕 시경국장에 대해 훌륭하게 뉴욕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달 17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하던 40대 흑인 남성이 경찰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며 과잉 체포 논란이 불거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뉴욕시 총기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대대적인 총기 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뉴욕시 내 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 $1,2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올런스 인터럽터스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유명 갱의 이름을 딴 바이올런스 인터럽터스는 총기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 직업훈련과 정신건강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기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개 경찰 관할 구역에서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며 뉴욕시경 조사 결과 해당 구역에서는 총기 사고가 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뉴욕시의 총기 범죄를 51%나 차지하고 있는 14개 경찰 관할 구역에 바이올런스 인터럽터스를 확대 실시하며 총기 범죄 위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총기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나 증가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총기 범죄를 예방하고 커뮤니티를 기초로 한 총기 범죄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잇따라 배드벅, 빈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입니다. 소독 작업을 하곤 있지만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큰일입니다. 지난 5일 N전철 객차 3대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객차를 수리차고로 옮기고 소독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번 전철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빈대 발견을 제보한 한 이용객은 우드사이드에서 브라이언파크까지 매일 아침 7번 전철을 이용한다며 얼마 전 익스프레스 열차에서 빈대들이 좌석 시트에서 기어나와 다른 승객의 다리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대변인은 제보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빈대는 보통 소파나 쿠션, 가구 등에 기생하지만 옷 사이에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철 같은 공공시설에서 사람의 몸으로 옮겨올 경우 주거지에서 순식간에 번식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 합격률이 올해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는데 올해 전 인종에 걸쳐서 합격률이 높아진 건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어제 발표한 2014년도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합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에서 8학년 전체 뉴욕주 평균 합격률은 영어가 31.4%, 수학이 34.5%로 조사됐고 뉴욕시는 영어 29.4%, 수학 34.5%였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지난해보다 영어 수학 각각 약 2%, 6%포인트 상승한 52.6%와 66.4%의 합격률로 최고를 기록했고 백인이 영어 수학 각각 39%와 4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패닉은 영어 수학 각각 18.9%, 23.1%를 차지했고 흑인은 17.6%, 19.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25, 26학군 역시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6학군은 수학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15%나 올라 75%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시험은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해 시험이 출제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시행연도인 지난해보다 학생들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나 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 발급이 인가된 학교는 미 전국에서 9,0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중 약 2,200개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20 발급 인가 학교는 지난 4월 8,930개 학교에서 46개 규가 늘어 8,97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 인가 프로그램은 1개가 추가로 신규 승인을 받아 1,433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I-20 발급 인가 학교들 중 30%가 넘는 2,994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학교들인 것으로 파악됐고 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164개 학교에 달했습니다. 재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는 약 1,200개로 전체 I-20 인가 학교들 중 13.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이 5,000명 이상인 22개 학교 중 LA의 USC 대학에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의 외국인 학교는 1,4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퍼듀 대학교 9,327명, 일리노이 대학교 9,196명, 뉴욕 대학교 9,041명, 컬럼비아 대학교 8,98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학생 비자와 훈련생 비자를 모두 승인받은 대학들 중에는 코넬 대학교가 4,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커뮤니티 칼리지인 센타모니카 대학이 3,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공대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대의 초봉이 인문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대학 컨설팅 업체인 칼리지 팩추얼이 전국 대학 졸업생들의 연봉 자료를 바탕으로 학과별 초봉을 조사한 결과 IT나 과학 등 공대학과가 인문대학과보다 2배 이상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학과는 초봉 9만여 달러를 받는 석유 엔지니어링으로 상위 10위 안에 든 다른 학과보다 30% 이상이 높았습니다. 또 컴퓨터공학 53,800달러, 컴퓨터 정보 시스템 49,000달러 등 컴퓨터 관련 학과의 연소득도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학이나 물리학, 건축관리학 등이 높은 초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위권 안에는 비공대학과로서 유일하게 간호학이 올랐습니다. 한편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 아동심리학 등 다수의 인문대학과의 초봉은 35,000달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고 동물과학이 평균 31,000달러로 평균 초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